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석 행정실장이 좀 잘 적어주세요. 첫째, 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 하나은행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 광고를 주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킬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 진행 반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할애하면은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고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 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제윤 의원의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 제출 요청과 또 의사 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 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또 이유로 원만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장제원 의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제원입니다. 이거 박영선 의원 계속 하세요. 참 이 주 질의 시간을 갖다 그냥 놓치니까.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이제 안 줍니다. 아니 이건 수사 의뢰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받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그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죠? 자,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한 보고했다는 내용은 거예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 받으셨죠? 개괄적으로 그쵸?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그다음에 저한테.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2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2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장관께서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국민 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예, 있다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자. 그리고 예,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그쵸? 네. 논의를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러한 실무자들이 이러한 현황 보고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사실이 네. 의원님, 아니요, 지금 저는 특검에 지금 제보 받은 대로 얘기하던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이 실무자들이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거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의원님,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 조사한 거를 모두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글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님. 지금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의원님, 첫 장관은 번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잡아뗐던 거고 의원님 그렇지 그 않습니다. 말을 오늘 나와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어? 의원님, 네. 그 처음에 10월 13일 국감에서 이 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청와대에서 9,40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표제와 같이 그 리스트가 자, 그 보도 문체부에서 내용은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네, 다시 맞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여기 만들어 자, 보냈다는 이제 그만하세요. 9천여 명이 네,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이 그동안의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보고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지금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개괄적으로 저한테 자, 말씀하시면 복잡하고 저는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답변을- 아닙니다. 네. 제가 허락해 주시면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인들을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것을 지금까지 모른다고 했던 것을 오늘 지금 이게 인정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었던 9천여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천명, 10,000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배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제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직원,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천명, 10,000명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 점검을 했는데 네. 그 리스트 마무리하세요. 중에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제가 교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해서 저도 이 여러 건에서 지원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이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작동이 됐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윤선 라는 장관, 입장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의원님. 조윤선 정인 지금 이제 충분하게 본인 입장 답변할 시간 드렸죠.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신문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 신문의 마지막 신문 장재훈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조윤선 증인. 저는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싶어요. 자,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있는 것 같다는 걸 인정했죠. 네. 인정했죠.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걸 지금 와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아 이거는 있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직원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아니 확인할 수 그건 내가 없지만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런 언제쯤부터 아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올 초? 직원한테 받았고 올 초 언제입니까? 언제 그 보고 받았어요? 직원이- 누구한테 언제 보고 받았어요? 저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았냐고요?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담당 국장 누구예요?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러 가지 업무 협의의 결과 축적된 아니 그러니까 결과였었다는 언제 말씀은 누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받았냐고요? 국장이 누구예요?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예술국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근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진상 파악하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아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상 파악 지시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의혹이 이 언론에 제기될 때마다 이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실인지에 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까? 처음에 그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언제 이후부터는 지시하셨냐고요. 계속해서 이 직원들은 담당 고 직원들은 그 이 신문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 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 그러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에? 무능이고 직무유기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제가 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했습니까?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그래, 적이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그런 들었습니다. 적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 그랬다고요? 본인 근데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아니 근데 다른 고영태하고 답변을-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보장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짓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알았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알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죠. 10월 2일 날 한번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아니, 없습니다. 정무수석 때입니다.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이잉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 언론 보도를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없고 예, 제가 기억이 안 하는 일이 나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들은 것 노승일 참고인. 같습니다. 최철이라는 사람하고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저도 최철 보좌관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두 번 봤어요? 네네. 언제 봤어요? 2015년 12월 달에 그 고영태 사무실에서 2번 봤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어떤 그 최철하고의 그 보고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윤선 장관님이 그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 조윤선 언급이 장관이 안 됐습니다. 취임하고는 최철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고영태하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조윤선 장관에게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들은 적이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들은 적 없어요? 네네. 제가 하도 말이 일어서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드디스크 그거 교체를 하죠? 제 방 아니요. 하드디스크요? 저 장관 말고 그 밑에 문화정책국에 직원 두 명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전임 장관이 쓰던 그 디스크도 제 비서가 교체했다고 해서 왜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교체한 전임 장관의 디스크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예술정책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이거 기사에 본 적 있죠?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기사가 안 해봤어요? 그거는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나왔고 교문위에서 질문하셨을 때 파악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 예? 왜 뺐다가 일주일에 다시 넣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장관이 왜 이 부분에서 저는 진상사가 하라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답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셔서 당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 포맷 이 OS를 다시 깔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것도 그 교문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장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 신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분이나 또 신문에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윤선 의원, 이혜원 의원, 짧게 해주세요. 1분이네요. 1분이네요. 좀 넣어주세요. 네, 저는 박상진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삼성과 코레스페츠 간의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그 계약서 3조 상하방에 보면 매달 말일이 되기 이전에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 항목에 관한 모든 회계 보고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달 받은 그 회계 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조 3항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것도 매달 내게 돼 있습니다. 코레스페츠 쪽에서 지원받은 선수의 매달 어떤 훈련을 했으며 어떤 발전 정도를 보였는지 성과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돼 있고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분명히 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보고서를 매달 월별로 빨리 좀 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삼성정인 박상신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오전에 또 오후에 동행명령장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진단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 내용이 자살 사고가 심화되어 폐쇄병동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안 되면 삼성 측에서 이게 낼 수 없나요? 삼성 측이나 코레스페츠 그래서 쪽에서? 지금
삼성 측 증인이 오늘 불출석한 이 부분은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삼성 측에 이혜훈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안민석 의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허구한 날 하면 뭐합니까? 안 주는데요. 본 의원이 2014년 11월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를 보자고 한 것은 그 빅딜 계약서 내용 중에 하나가 맡았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계약서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주문되는데 이 시간까지 안 준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후 통첩하겠습니다. 그 빅딜 계약서 속에 승마협회를 삼성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국민들과 함께 단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지원을 하는 삼성의 그 거래, 그리고 그 삼성 승계 문제를 대통령이 도와주는 그것이 14년 가을부터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안민석 의원이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상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요청에도 지금 자료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오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사장도 지금 좀 전에 뭐 그런 진단서와 함께 지금 병원 입원 사실 확인을 이렇게 본위원장에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적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정 우리 청문특위위원께서 박상진 올 채택된 정인이 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다는 이 진단서 첨부와 함께 입원 확인서까지 첨부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김한정 우리 위원께서 그 동행명령장과 함께 삼성 서울병원 가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 예. 삼성 증인이 안 나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선 우리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삼성 내부 위임 정결 규정을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왔습니다. 각 이사회 사장 급별로 어느 정도 위임 정결 규정이 있는지 이 자료를 빨리 좀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인정을 한 건데요. 43억을 독일로 보내서 말을 샀다. 말 구매 계약서 2010 그 말 구매 계약서 2016년 2월에 샀다는 계약서랑 8월에 다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판 계약서. 그 다음에 송금을 했잖아요. 43억을. 송금을 했을 때 회사 내에 품위서, 그리고 누가 최종 결제를 했는지, 그 결제 서류, 그 다음에 송금했을 때 예, 그래서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 이렇게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 측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삼성 관계자들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영선 의원, 그거는 이따 회의록 관련한 부분은 이따 신문을 해 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회의록을 정동춘 이사, K스포츠 재단 회의록 말하는 거죠? 회의록입니다. 네,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 회의록을 지금 얼핏 보니까요.
이 노승일 부장 징계예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 상정 이유가 정동춘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보안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제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 보호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오히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4망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 선서할 때 위원장이 분명히 안내를 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4망에 의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해서 정인이 불이익한 이익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안내받은 적이 있죠, 분명히. 그죠? 있습니다. 자, 정인 선서 전에 정인 보호 규정을 본 위원장이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인 소속 기관에서 오늘 노승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한 이사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됐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자, 그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박범계 의원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요, 좀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네. 허락해 주시죠. 허락. 예.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차의 청문회를 거쳐서 새누리당의 간사로서 일을 해왔던 이완영 의원은 간사로서 사퇴를 했습니다. 재척사유가 안건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 이곳 청문회장에서 정동춘, 박헌영 대 노승일 증인 사이에 진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완영 의원은 노승일 증인을 참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이 이사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이 안건 자체도 박영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안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증인 보호 정신의 보호 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부분 자, 시간 좀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본인 판단에 어떤 부분이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정회 뒤에 속게되는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안건이 재단법인 K스포츠 없어져야 마땅할 이 재단법인 또 자리를 내놓아야 될 마땅할 이 사람들 이 속에서 이것이 왜 다루어졌는지, 두 번째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정동춘 증인이 판단하는 조작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바랍니다. 예. 자, 이상 증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출 요청한 자료 정리 부분과 또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5시에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할애하면은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니 이런 이거는 부분에 수사 대해서 의뢰고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예,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 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재윤 의원의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 제출 요청과 또 의사 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 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또 이유로 원만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장재훈 의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재훈입니다. 이거 박영선 의원 계속 하세요. 참 이 주 질의 시간을 갖다 그냥 놓치니까.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이제 안 줍니다. 아니 이건 수사 의뢰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받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석 행정실장이 좀 잘 적어주세요. 첫째, 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 하나은행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죠? 자,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 받으셨죠? 개괄적으로 그쵸?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오늘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그다음에 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 광고를 주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킬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 진행반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네,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교문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